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돼요? 피상적이죠.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것을 우리가 풀어서 해석하는 게 바로 이제 판례죠. 판례를 보지 않게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례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다가 숨은 그림을 찾아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게요, 여러분들 숙제예요. 자, 프레처 케이스죠. 프레처. 이 프랭클린 코트 어필 케이스예요. 이건 이제 어떻게 돼요? 벨리가 리차드 프레처라는 사람이 프랭클린 지방법원에 제기했던 이혼 소송에 대해서 그죠? 소송이 이제 시작된 케이스인데 웬디 플래처라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제 소를 제기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리차드가 이제 아이에 대한 양육을 이제 남편이 원했고, 그 다음에 뭐 그 대신 뭘까요? 아이에 대한 양육비는 지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원심법원에서 뭘까요? 남편이 좀 이렇게 양육을 원했는데 원심법원이 뭘까요? 아이를 웬디한테 legal and physical custody로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받아야 되는데 부인한테 다 준 거예요. 원심법원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소한 거죠. 항소한 케이스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원심법원이 여기서 보면 뭐예요? 위자료, 그 다음에 아이의 또 양육비도 이제 지급하라고 이제 얘기한 거고. 근데 리차드 입장에서 뭘까요? 열받으니까 아이의 양육비는 이제 지불했지만 위자료는 지불하지 않았어요. 뭐 하여튼 여기까지 괜찮아요. 왜냐하면 법원이 이제 판단이 이제 계속 이 재판이 계속 펜딩 상태니까. 그래서 리차드 입장에서 뭘까요? 이 사람이 콜롬비아로 이제 이혼하고 나서 열받으니까 프랭클린에서 어떻게 돼요? 가버렸어요. 이주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 웬디에 대한 결혼은 무효다라고 이제 콜롬비아에서 소를 제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주장하냐면 결혼 자체는 뭘까요? 부인이 이런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허위 표시로 내가 속은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사랑했다 하더라도 이혼하려고 그러면 뭘까요? 별소리 다 할 수 있죠. 저 여자는 정신병자다. 이렇게. 그죠? 사랑이 중요한데 왜 이렇게 싸움만 하는지 모르겠네요. 사실상 이제 결혼 후에 이렇게 심각한 정신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따라서 결혼은 결국은 사기다라고 이제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웬디 입장은 뭘까요? 야, 이게 전 남편이죠. 따지게 보면 여기서 지금 결혼 완전히 이혼한 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남편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콜롬비아 법원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 이거는 사기에 의한 그죠? 원유로 인한 결혼은 무효다라고 이제 한 거죠. 콜롬비아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서 by filing appearance.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영어로 하더라도 이게 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갔어요? 여기 있나?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서 찾아야 돼. 영어는 영어인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자, filing an appearance. filing an appearance는 한국말로 얘기하면 어떤 뜻이에요? 그 현존하게 하다니까 미국은 주가 많으니까 와야 되잖아요. 그 관할권 가진 주로.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소환하다. 소환하다? 네, 소환시키다. 출두, 법정 출두 명령. 출두보다도 자발적인 출두죠.
자발적인 출두란 뜻인데 이제 그 미국의 헌법에 따라서 미국의 헌법이라는 게 아무 근거 없이 사람을 소환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 돼. 뭐 거기에 소위 미니멈 컨택트라죠. 미니멈 컨택트라는 최소한의 연관이 있어야 돼. 미니멈 최소한의 그 접촉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어떤 웹사이트를 운영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물건을 팔려고 못해 돼요? 당연하게 뉴욕에 있는 사람들한테 노출될 거 아니에요? 뉴욕 인터넷이니까 뭐 조지아에 있는 사람도 볼 거고 저쪽에 있는 저 메인 스테이트 오브 메인에서도 볼 거고 커넥티컷에서도 볼 거고 그 노출되는 거니까 노출된 건 뭘까요? 자동적으로 패시브 그죠? 패시브지만 결국은 미니멈 컨택트 같아요. 계속 이게 흐름이라는 게 스트림 오브 커머스라는데 보통 비즈니스에는 스트림 오브 커머스예요. 헌법에서 얘기하죠. 스트림 오브 커머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렇게 각 주로 그죠? 인터스테이트로 계속 그러한 정보가 흘러다니고 그 다니는 정보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캐치해서 구매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니멈 컨택트가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소환을 할 수 있어. 각 주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웹사이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보니까 서칭을 하다 보니까 뉴욕주에 있는 어떤 사람이 물건을 구입했는데 구입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자가 있어. 그래서 프로덕트 라이빌리티 관련해서 소를 제기하는데 상대방은 캘리포니아에 있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가 소환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런 게 되잖아요. 미니멈 컨택트 혹은 스트리머 커머스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뭘까요? 자, 웬디라는 사람은 내가 뭐 콜롬비아 간 적도 없고 남편이 그냥 2달 전에 가가지고 소를 제기했는데 내가 갈 이유도 없지 뭐. 안 가면 끝이야. 안 가면 끝이죠. 근데 이 여성은 스스로 가서 출두해가지고 결국 뭘까요? 자,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가 나오죠. Wendy had waived any objection to the court's 그죠? jurisdiction. 관할권에 대한 우리가 내가 그냥 포기를 해버리면 그냥 그건 인정되는 거예요. 와. 근데 내가 관할권을 내가 어떻게 업젝트 해버리면 뭘까요? 안 가되죠. 이 사람은 스스로 간 거죠. 내가 포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웨이버 같은 경우는 항상 뭐 어떻게 돼요? 관할권은 그냥 해당 법원이 가지면 돼. 당신이 해당이란 웬디라는 사람이 내가 포기했다. 관할권을 네 마음대로 해 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리차드슨이 뭘까요? 웬디에게 말했어요. 자, 아이에 대한 양육 문제는 내가 다투지 않겠지만, 자, 아이에 대한 양육비는 지불해라. 하지만 나는 위자료는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에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웬디가 뭘까요? File a motion in Franklin Court.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이제 프랭클린에 와가지고, 자, 위자료 지급 명령을 좀 해달라라고 이제 우리가 소를 제기한 거예요. 재밌는 거죠. 콜롬비아에선 자 지급하라고 이 사람이 주장했지만 웬디가 다시 자기 집에 와서 자기 법원에 통해서 우리가 뭘까요? 위자료 지급하라고 이제 한 거죠. 반대로도.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만 딱 볼 때, 자 여기까지만 볼 때 누구 손을 들어야 될지는 모르잖아. 이게 어렵잖아요. 위에서 볼 때 이게 어떤 사람의 말이 맞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연방 대법원에서 아주 뭔가 적합한 룰들을 개발해서 여기에 적용시킬 수 있는 논리를 개발했죠. 그래서 리차드가 뭐라 그랬어요? 자, 결국은 콜롬비아의 법률에 따라 법정에서 그죠? 이혼생죠. 결혼이 이제 무효화된 거고, 그리고 따라서 결혼이 무효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위자료도 무효가 되는 거다. 그럼 원심법원은 자 어떻게 돼요?
자, 리차드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이제 종결시켰죠. 안 해도 된다. 이제 콜롬비아 법원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리차드로 하여금 물론 이제 그 날짜 전까지는 뭐 지급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웬디 입장에서 뭘까요? 당연하게 그건 잘못됐다. 웬디 입장 이제 뭐라고 이제 항소하냐면, 자, 프랭클린 트라이얼 코트가 잘못했다. 콜롬비아의 무효 선언, 그죠? 판결에 대한 내용이 잘못됐다. 그래서 풀 페이스 크리지 하겠어요? 여기 이제 아티클 4죠. 미국 constitutional law, 미국 constitution 내 제 4조에 보게 되면 full face and crease라고 있어요. full face crease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건 뭘까요? 법원에서 혹은 공적 기록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결혼과 관련된, 호적과 관련된, 그 다음에 뭐 어떤 traffic violation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뭐 criminal record, military record, 이런 것들은 각 법원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대로 왔다 갔다. 서로 그렇게.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을 또 우리가 판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콜롬비아에서 두 사람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을 했다 그러면 뭘까요? 당연하게 뭘까요? 판결문 자체가 뉴욕주도 가고, 플로리다주도 가고, 미주리주도 가고, 일리노이주도 가고. 그러니까 뭘까요? 이게 콜롬비아의 지금 이게 뭘까요? 자, 여기서 지금 무효 선언 판결 자체가 중기 잘못됐다. 이미 뭐 콜롬비아에서 그냥 다 프랭클린에다 줘버렸어. 그러니까 웬디 입장에서 뭘까요? 형평성이 어긋나죠. 왜냐하면 일방적인 콜롬비아의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뭘까요? 웬디 입장에서는 다시 항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에 속하는 거죠. 자, 오필에서 원디가 뭐라고 주냐면, 자, 콜롬비아의 무효 선언 자체는 우리가, 자, 이게 영만, 그죠? 헌법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콜롬비아 입장에서는 프랭클린 법률을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하지 말아야 되는 지멋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웬디가 collectory noted, 이제 웬디 입장에서는 그죠? 정확하게 우리가 주장을 했는데 뭐랄까요? 자, 이러한 fraudulent inducement란 사기에 의한 결혼이라는 것은 프랭클린 법률에 따라서 결혼에 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 라고 한 거예요. 프랭클린 법률 틀린 거야. 사기와 관련된 부분은 이게 프랭클린에서는 뭘까요? 아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무슨 나중에 사기라고 해가지고 이혼하라는 건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건 인정이 안 된다. 그죠? 프랭클린 법률을 따라야 되는데 사실 캘리포니아에서 뭘까요? 이런 것들은 다 받아주는 거죠. 반면에 자, 콜롬비아에서 뭘까요? 자, 그 사유로 인해서 캘리포니아는 뭘까요? 뭐 사기나 같으면 야, 이건 무효다 라고 이제 받아주는 거죠. 이 두 가지 법 사이에 갈등, 이 문제를 우리가 이 판례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뭘까요? 이 두 가지의 프랭클린과 콜롬비아의 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것인가는 밑에 우리가 보면 나오겠죠. 자, we must thus determine which state law trial court should have applied. 어떤 법률을 원심에서 적용했어야 하느냐를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랭클린 로는 뭐예요? 프랭클린 법에서는 그죠? 뭐라고 이제 판시하고 있냐면 결혼의 그죠? 유효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돼요? 자, 어떤 주에 어떻게 돼요? 해당 배우자의 가장 중요한